네, 오늘 시장은 관세의 정책 이슈 그리고 수급까지 이래저래 시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재료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불가피할 때 어떤 테마와 종목 위주로 전략을 짜야 할지 이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종목 리뷰할 게 두 개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신고가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 코너가 약간 52주 신고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은데 52주 네. 신고가 종목을 만들어라. 네. 근데 이제 그만큼 내일의 테마다 보니까 테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여기에 대한 순환매를 좀 잘 응용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 관광객이 오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대한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대행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실적에 대한 수혜가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텍스프리는 당연하게 실적에 대한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는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 수혜가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고가를 밀면서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트리도 여전히 좀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이제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리는 한국에 관광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상 최대치다. 이 뉴스에 오늘 또 한 번 주가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캔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식약처 허가 나와서 장중에 9% 넘게 올랐다가 좀 상승폭이 반납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시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세에 대한 테스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캔바이오는 제가 퓨처캠이랑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암 진단제에 대한 3상 임상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움직였고 듀캔바이오는 식약청에 이미 품목 허가 신청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승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은 듀캔바이오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세가 오늘 이제 시작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윗꼬리는 달고 있지만 여전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하시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 없이 조용히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와 종목을 선점해보러 가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좀 시장이 조용할 때 접근을 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체크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또 배터리 동생이라고 자칭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연계성으로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키워드 한번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동생과 함께 테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 테마로는 일단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이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바로 충전소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섹터로는 충전소에 대한 테마를 한번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충전소 관련주들 얘기가 정말 쏙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봐야 할 이슈로는 뭐가 있죠? 네, 최근 이슈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전기차 캐즘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만 보더라도 42.7%가량 급증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국내에서는 전기차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과제로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끊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소 인프라를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지속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충전소 인프라가 우선이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충전소에 대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벤트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캐즘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장점과 단점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충전소에 대한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기차 캐즘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여전히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번에 국내에서도 42.7% 급증이 나온 게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충전소 인프라 확대가 주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충전소 인프라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전소 관련주들에 대한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료가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남아있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충전소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캐즘 현상의 돌파까지도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는 여기서 이제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됐지 축소가 될 리는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뭘 유의해야 되나요? 일단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소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고속도로라든지 외곽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전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아직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을 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전력에 대한 공급망이 빠르게 확보가 돼야지 충전소 인프라가 확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우선적인 과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체크가 필요하다는 게 아직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게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지출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실적은 생각보다 미미할 수가 있다는 점.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커다란 수혜지만 단발적인 지출 비용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세론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단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충전소를 첫 번째 테마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촉이 왔습니다. 전기차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배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배터리 동생님. 네, 그렇죠. 배터리 동생이라서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섹터로는 빼놓지 않고 배터리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쪽에서는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음극재에 대한 모멘텀이 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흑연 관련된 모멘텀으로 배터리 소재들이 좀 급등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온 게 실리콘 시장이 빠르게 좀 급성장을 할 것이다 라면서 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이 좀 사그라든다라는 기사가 만들어진 게 수출이 드디어 전년 대비해서 16개월 만에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 사이클에서도 좀 잘 팔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려감은 많지만 수출 데이터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배터리 소재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이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성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럼 배터리 안에서 우리가 장점으로 볼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라고 하면 사실 전기차의 이제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성장을 한다 만다 이게 단순 확정을 짓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ESS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배터리가 필요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수요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ESS랑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사용 용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배터리에 대한 성장이 과거 전기차 사이클보다 오히려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조금 지금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꺾이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 수출 데이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겨낼 정도로 EU라든지 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을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다는 점을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미국 내 생산으로 수출 데이터보다는 판매량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출이 찍히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이제 전기차 얘기할 때도 실적 얘기를 했었는데 무엇보다 실적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배터리 쪽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캐즘이 완벽하게 돌파를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기저효과로 이제 아직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성기 이상으로 실적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최종적인 숙제라고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아직까지 우려감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악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이 둔화될 수가 있는 이런 점도 우리가 심리적인 요소들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또 대규모 감세 법안에 대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리적인 요소로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지금 미국 내에 대한 생산을 해야지만 감세에 대한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 데이터가 많이 꺾이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심리적인 세로이 나타나지 않을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일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결에서는 전기차라는 큰 틀 안에서 충전소와 배터리 이 두 테마의 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김민석 매니저는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네, 배터리 동생이어서 당연히 또 배터리를 선택을 할까 했는데 네. 좀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이 있어서 오늘은 또 충전소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 관련주 시장에서 상당히 오랜만에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골라오셨을까요? 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뜬금없이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런 종목 오히려 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전소 종목에서 위너스라는 종목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 저에게는 좀 생소한 기업이거든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새내기 종목이긴 한데 충전소, EV 충전소에 대한 사업을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일단 본연에 대한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배선기구 이제 멀티탭이라든지 배선기구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거의 80% 이상에 대한 비중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제조 기업을 새롭게 사업에 대한 영위를 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좀 모멘텀을 새롭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적인 캐시카우에서 EV 충전기 신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을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고 상당히 룸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업은 배선 시스템 쪽인데 전기차 충전을 신사업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내기 주입니다. 올해 2월에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장한 이후로 주가 방향성은 좀 어땠나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라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자리라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상승에 대한 룸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들까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메리트, 손익비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나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모르는 종목일 것 같기는 해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가격 전략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가 편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24,000원대 전 고점 라인 박스권 상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조금 여유 있게 12,5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아주셨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지금 바로 거래도 가능합니다. 오늘 무방에서는 어떤 얘기 준비하셨죠? 네, 오늘 4시 반에도 공개 방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시장을 걱정하지 말아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약간은 다르게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가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구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확실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공개 방송할 때 유튜브 링크 올려드려서 참여하시기 편하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오늘 공개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하는 법 확실하게 배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실적을 보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은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반기에 갔을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밀릴 수 있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